진짜 자기 딱 좋은 환경이 큰일 났어. 녀석이 수업시간이야. 맞죠? 진짜 공부해야죠. 네. 외워야 되니까. 어쨌든 공부는 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외우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고 외우면 걔가 오래 가고 그냥 외우면 얘가 금방 없어지고. 근데 이거를 무엇인가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외우면 오래 가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을 어쨌든 여기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간에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외워야지 외워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거 답이 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외워질까? 안 외워져요. 저도 똑같은 공부 이런 거랑 같이 했잖아요. 이미 다 경험했던 거니까 공부는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알아야지 뭔가가 외워지고 알아야지 뭔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알아야 되는데 기본을 알잖아요. 복잡하게 이런 걸 딱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늘 외웠던 거예요. 오음의 법칙 같은 것들은 늘 외우는 것처럼 그걸 알고 있던 것들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전 용량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이거를 보면 어디서 봤던 거하고 비슷해요? 어디서 봤던 거하고 비슷해요? 아까 사무이 깝쳤어. 정전 용량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C는 이렇게 돼서 0.02413 로그의 10의 R분의 D, 이거 10이거든요. 10이 되는 것은 무슨 로그? 상형 로그. 2가 되는 것은 자연 로그. 자연 로그하고 상형 로그 그 배수 차이가 있어요. 계산기 눌러보면 돼요. 두 개 눌러보면 그 배수 차이 때문에 이 상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식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식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다 로그 10의 같은 형태죠? A분의 D, A분의 D, A분의 D 다 똑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수치들을 봐야 돼요. 자, 얘가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8.85 곱하기 3.14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3.14 얼마 나와요? 8.85 곱하기 2.78. 1.78이요. 예? 1.78. 1.78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2요. 1.78이 2.78. 네. 요거는 4배니까 4점 얼마 되겠냐? 2개 파이 필요냐? 4.5점 얼마 되겠냐? 5점 얼마. 그럼 얘는 16.5.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0.02413이에요. 0.02413. 그러면 이제 어느 거냐 이거를 답을 찾아야죠. 상수를 보고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2.78이냐, 뭐 5 정도 나올 거냐, 아니면 거의 2.4 정도 되겠죠. 이건 1.2 정도 되겠죠. 0.02가 있고요. 그러면 보면 2423 이래 되어 보이니까 얘가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답은 아닌 거죠. 왜 그럴까를 찾아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당연히 이건데 여기는 0.2413인데 여기도 24인데 0.24가 될 텐데 분명히. 근데 얘가 답이 안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공기 중에 반지름 A가 되어 있고 도시의 중심 간의 거리가 D거든요. 그리고 정전 용량을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네. 그러면 파이 이필론이면 얘가 파이 이필론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10의 마이너스 12분이면 27.8입니다. 12 마이너스 12승으로 했을 때 27.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자기학에서는요 이것을 뭐로 두는 거죠?
자기하 계산은 로그로 두죠. L. 그죠? 로그. 근데 아까 보니까 이 로그는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몇 배 차이가 있냐면 로그 요거 1 해보고 요거 로그 1 해보세요. 그럼 배수 차이가 나올 거예요. 계산기 눌러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맞을 거예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LN이라고 하면 얘가 답이 될 거예요. LN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파이 필론인데 여기도 이 파이 필론인데 여기도 답이 안 되겠죠. 이게 LN이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그죠? 얘도 답이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얘도.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LN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에 몇 배가 돼 있어요? 2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LN이 아니라 그냥 로그거든요. 여기도 그냥 로그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배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배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파이 필요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배수에다가 아까 몇 배 나오죠? 로그 10하고 LN 10하고 몇 배 차이가 나오죠? 로그 10에 2.3배? 2.3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2.3배 차이를 찾아보면 이거하고 이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개념상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는 것은 자연로그하고 상용로그의 차이는 2.3배 차이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산기 로그 10에 1 눌러보고 그 다음에 LN 1 눌러보고 그러면 배수 차이가 분명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지금 2번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 뿐이지 이 식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야. 전력공학에서는 송전선 뭐예요? 일선의 정전분량. 일선. 송전선 일선. 자, 얘는 뭐죠? 평행 도선 사이. 그건 같지는 않을 거예요. 두 도선 사이하고 한선과 대지간은 다르죠. 그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한선의 작용 정전 용량, 한선의 작용 정전 용량하고 대지 정전 용량하고 해서 구하는 거고 한선의 인덕턴스잖아요. 근데 얘는 양선간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외우는 거죠.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항상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 식에다 그냥 넣는 거니까 이런 것도 별건 아닌데 그 다음 거라고 합니다. 유전체. 유전체는 유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유전. 이게 콘덴서가 있는데 콘덴서에 이렇게 콘덴서가 있을 거예요. 공기가 차 있을 때입니다. 공기. 그럼 얘가 무슨 콘덴서가 돼요? 공기 콘덴서가 되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공기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어떤 절연물이 들어갈 거냐 이 차이가 있죠.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콘덴서고 절연물이 들어가면 이제 얘가 콘덴서가 됩니다. 유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콘덴서 안에 들어가는 게 유전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전체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콘덴서가 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콘덴서는 변화를 축적하죠. 정전 용량이에요. 용량이라는 게 그릇이에요. 용량 그 뜻이 그래요. 용량 이해하면 그릇이에요. 정전,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그릇의 재질, 또 그릇의 뭐 어떤 성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얘가 좌우하는 거예요. 유전체가. 그래서 유전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유전체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체는 결국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C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도체라고 한다면 4파이 입시론 제로 A였잖아요. 이게 공기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유전체가 되면 공기보다 조금 더 커져요. 공기보다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입실론 S배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공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큰가. 이걸 우리는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유전체라고 하면 그냥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이 입실론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죠? 얘는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를 말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몇 배 더 커지느냐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고전압이 가해진 유전체 중에서 기포가 있대요. 기포는 공기죠. 유전체 중에 유전체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유전체가 있다면 그 내부에 기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기가 되고 여기는 유전체가 되는 거죠. 얘는 입실론 제로가 되고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기포가 있으면 유전체 중에 절연에 영향을 준다. 이때 유전율에 대해서 어떠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유전율이 어떻게 되는가?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유전율이 클수록 절연이 향상된다. 유전율이 작을수록 절연이 나빠진다. 이거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럼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객관식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판단해야 돼요. 항상 문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두 개는 지워져요. 출제할 때 그렇게 대부분 출제를 해요. 진짜 나쁘게 출제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1, 2, 3, 4. 진짜로 1, 100, 1000, 만 하면 뭐 대충 잡을 수도 있는데 11.1, 11.2, 11.3, 11.4 이런 계산 안 하면 다 맞아요. 그렇게 보기 주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기 안 줘요. 대부분이 지금처럼 두 개는 눈에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그냥 찢는다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안 읽어봤던 거죠. 그냥 찢는 거. 읽어보면 두 개는 답이 아니에요. 유전율에 무관하다. 무관할까요? 지금 우리가 유전체를 배우는데 무관할 것 같은 유전체를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써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전체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 지워보니까 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닌 거 지워보면 몇 번이야? 4번이 나와요. 물론 이 말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만 찾아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으세요. 얘도 뭐 이런 것들도 뭔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죠. 공기 콘덴서래요. 공기 콘덴서. 극판이래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극판. 그러면 판은 항상 이렇게 생긴 거고 극판이 있을 거고 여기에 판이 두 개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유전체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될 때 점점 용량한 입실론 D분의 S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때에 유전율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하량. 정전 용량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정전 용량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하량이에요. 여기에 전압을 가하고 여기에 전하가 충전되잖아요. 이 충전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알죠? 전하량 Q는 정전 용량과 비례해요. 전압이 일정하면은 정전 용량과 전하량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비례 관계. 그러니까 유전율이 이만큼이면 전하량도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비례 관계.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거 불변 이러잖아요. 불변은 관계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불변은 여기서는 관계 없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어쨌든 두 개는 보여요.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두 개는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면 보이는 거고 그냥 외우면 자꾸 잊어버려. 잊어먹지 말고 항상 문제를 보고 찾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얘도 있어요. 문제가 참 이런 문제를 난 좋아해요. 왜냐면 답이 보이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싫어요.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런 것도 나와요. 어쨌든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공식이잖아. 서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서로 작용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거잖아. 얘는 9 곱하기 10이 무슨 이든 4 곱하기 이렇게 되던 여기 R 제곱이 되겠죠? Q1, Q2가 될 겁니다. 그런데 R 제곱인데 Q1, Q2인데 여기 이게 더 들어갈 뿐이에요. 공기가 아니라서 그냥 유전체라도 이게 더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인데 비유전율이 9니까 요 9가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기만 누르면 돼요. R은 여기 1cm니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Q1, Q2는 요거 2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계산기 누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식을 보고 계산기를 누르면 돼요. 기본식을 보고 이런 기본식에서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본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걸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기서요. 문제를 풀다 보면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Q 이퀄 CV에서 C 값이 얼마였냐 이걸 구해서 대입해서 이걸 계산한다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뭘 또 구하고 그걸 다시 구하고 또 구해서 뭘 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식이 3개 뭐 이렇게 쓰이는 거 있죠. 기본식이 아니라 복잡한 공식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대로 못 풀어요. 그거는 문제를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식이 하나인 것만 주세요. 공식이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 이건 그냥 무조건 하세요.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공식이 2개 들어가는 거 있죠. 뭘 구해서 또 대입하는 거.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내 목표를 잡는다면 이런 문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평행판 콘덴서인데 그 판 사이에 진공일 때 정전 용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요, 이거잖아요. 유전체를 채웠을 때 공기중일 때 항상 공기중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전체를 채운 것이 더 증가하겠죠. 어떤 절연 물질을 채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기 중일 때 이렇게 전하가 흘러간다면, 그래서 충전이 된다면 여기에 절연물을 채우면 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 얘기는 여기에 뭐예요? 전하가 더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전하가 더 많이 모인다, 충전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충전이 안 되고 여기는 전하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전류로 하면은 이제 뭐 이게 반대로 가겠죠. 전류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콘덴서는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전류가 흘러버렸으니까 이런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연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연이 파괴되지 않으면 절연물을 채워놓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전하가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송전선로도 마찬가지예요.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송전선로입니다. 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베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왜? 공기라고 하는 절연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기가 절연물이 아니죠. 그 전기는 꼭 전선이 있어야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전선이 없어도 공기 중으로 전기가 갈 수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거 전자파잖아요. 그것도 전기. 우리 무선 충전하잖아요. 무선 충전이에요. 공기 중으로 전기가 가는 거예요. 공기로 전기가 못 흐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절연이 높다 보니까 전기는 어디로 가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곳을 찾아갈 뿐이에요.
지가 잘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니까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 전화가 충전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여기를 저렴으로 채워놓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전선이라면 여기 대지라면 요 사이는 절연이 돼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지만 그걸 통해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또 이런 거잖아요. 전자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전자장이 생기면 이 전자장에 의해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전자장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또 가능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기준이잖아요. 얘는 유전체를 채운 거죠. 이게 뭐예요? 비유전율이라는 거예요. 얘가 비유전율, 입실력 S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 어느 거냐? 자, 비유전율이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유전율이잖아요. 비슷하지만 아니죠. 비유전율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유전체를 채우면 입실력 S의 C0가 되는 겁니다. C0보다 입실력 유전율이 커지는 거예요. 비유전율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비유전율의 정의죠. 그런 개념이고 개념을 알면 돼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보고 뭔가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요. 자,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비유전율이 얼마예요? 이라는 얘기는 공기의 정전 용량과 유전체의 정전 용량의 비가 2라는 얘기죠. 이게 비유전율이에요. 그럼 이 얘기 있는 건 어느 거죠? 공기가 기준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요거네. 1번? 200번. 이거? 그렇죠. 그리고 C0가 이항하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이항하면 됩니다. C0가 이항하면 2는 C0분의 C가 됩니다. 이걸 찾으면 돼요.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C는 2C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전율의 의미. 이걸 알면 이것도 뭐 비슷비슷하고 답도 그런 것 같은데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정전차폐 읽으면 별거 없고. 자, 1선이죠. 1선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에 유전체가 채워졌을 때 정전 용량. 이런 동축 케이블에 정전 용량. 하잖아요. 로그 R분의 D. 로그 R분의 D. 로그 R분의 D입니다. 로그 R분의 D죠. 이게 파이 P1이었죠. 그죠? 파이 P1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 답은 뭐예요? 3번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답을 2번인가요? 2번이죠. 파이 P1 로그 R분의 D. 사이. 동축 원점 사이. 잠깐만. 또 문제를 기본 문제 말고 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축 원점 케이블에 유전체가 채워졌을 때 정전 용량은 내부의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여기하고 요 사이에 정전 용량, 유전체가 여기에 채워진 거죠. 이렇게 유전체가 채워진 거죠. 여기가 유전체니까 요 안에와 요 밖 사이에 정전 용량을 동축 원점 케이블의 정전 용량이 아니라 사이에 대한 정전 용량.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타임 필름에서 2가 들어간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기본 개념하고 다르고요. 어쨌든 문제가 바뀌는 것들은 좀 바뀌는 대로 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은 기본이고요. 좀 범위를 벗어났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전속 밀도잖아요. 전속 밀도는 뭐하고 똑같아요? 전하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의 2점. 전개에다 입실론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기억해요? 이거하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전성밀도하고 전성밀도라는 말이 무슨 얘기야? 면적당의 전속의 수죠. 면적당의 전속의 수잖아요. 전속 Q잖아요. 이게 전속 밀도잖아요. 전속의 수는 결국 뭐예요? 전화량하고 같은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나옵니다. 면적이고 요거는 면적 4파이 R제곱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것도 4파이 R제곱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전개에서 있는 4파이 R제곱분의 여기 뭐가 돼요? Q가 되잖아요. 입실론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걸 생각하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성밀도 D는 입실론 2가 되면 가야 돼요. 요런 걸 기본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본식 하나 되고. 단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여기서는 뭐 하는 거죠? 입실론 S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입실론 S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하고. 자, 또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동심구 사이 공극에 저변 내력이 이만큼 전개가 있어요. 2죠. 전개가 있어요. 이건 항상 달려드는 전개죠. 킬로볼트 퍼 밀리메타는 볼트 퍼 메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비유전율이 3인 절연율을 넣었어요. 절연율 신경 쓰지 마세요. 비유전율이 3이 됐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세배됐다는 얘기죠. 세배됐다는 얘기. 공기인 경우에 몇 배 전하를 추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기의 절연 내력은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넣으면 공기의 경우보다 몇 배 전하를 추적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죠. 뭐 같아요? 3이니까 3이 될까요? 3이니까 3이 될까요? 요거에 3, 3에서 9배 될까요? 없잖아요. 그럼 저기 50에 3배를 하면은 150이 될까요? 아니면 저 50에 3분의 1을 하면은 요거 될까요? 지금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뭔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면 얘가 될까요? 얘가 될까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얘는 절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답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눈이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3배 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3분의 1이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를 봐야 돼요. 몇 배의 전하를 축적하겠는가. 전하 Q를 말하는 거예요. Q 이꼴 어떻게 돼요? CV라는 거죠. Q를 말해요. 전하가 몇 배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심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심구.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동심구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심구의 정전 용량은 4파이 입실론제로 요게 A, B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정전 용량이 있어요. 그리고 전개가 있어요. 전이잖아요. 전인데 전개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전이 보이면 전개에다가 간격을 높여줘야 되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 입실론이 있네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Q 값을 구하는 거예요. Q 값.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금 보면은 공기의 절연 내력이 3이고 다음 동심구의 절연 내력이 50입니다. 그죠? 공기가 3, 동심구가 50. 이 얘기는 뭐예요? 공기가 절연 내력이 3이고 동심구가 50이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3배잖아요. 3배. 그죠?
세배 반지가 있다.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절연 내력이 3배 생겼다.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정전 용량분의 유전체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얘는 정전 용량이 3배 됐다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대해서 절연 내력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절연 내력의 배수가 변한 거고 얘는 뭐가 바뀐 거예요? 정전 용량이 바뀐 거죠. 유전율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바뀐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같이 적용하면 일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3배 된 거하고 3분의 1배 된 것을 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일정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처럼 공식을 2개 사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거는 어려운 문제. 공식을 하나만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식이 하나가 되죠. 여기는 동심 콘덴서거든요. 내외 반점을 각각 2배로 했어요. 그러면 정전 용량을 같게 하려면 유전체 비유전율은 처음에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처음에 몇 배로 해야 되는가. 각각 2배로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 공식이잖아요. 여기에 적혀있는 기본 공식이죠. 그 기본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외 반지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2배 같이 집어넣으면 여기는 4배 되고 여기는 2배 되죠. 빼기하고 곱하기니까 2배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2배가 되면 2배가 된다. 자, 일단은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보는 거죠? 2배가 되는 건 맞는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비유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전 용량은 2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유전체에 비하여 비유전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전 용량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문제예요.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2배로 정전 용량이 2배로 됩니다. 그럼 비유전율은 어떻게 될까? 비유전율은 입실용 D분의 S잖아요. 정전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입실용 D분의 S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는 공기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용 S가 들어가요. 입실용 제로, 입실용 S가 들어가는데 이때 입실용 S 배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전율을 구하는 거예요. 비유전율. 입실용 S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비유전율을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서 정전 용량에 대한 개념이 2배가 되면 입실용도 이렇게 2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역시 입실용도 2배가 돼요. 됐습니다. 자, 이거는 변화 후가 되죠. 그죠? 입실용도 2배가 되고 정전 용량도 2배가 돼요. 왜냐면 비례하는 관계니까.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전율은 처음에 유전율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2배가 됩니다. 처음에 유전율에 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처음에 유전율에 비해서 비교하라는 거죠. 그죠?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보면 나중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놓은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2배 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배. 정전 용량이 2배, 입실용도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대부분 답이 뭐예요? 2배입니다. 이게 10배가 되면 대부분 답은 뭐가 돼요? 문제 많아요. 10배 되면 10배 있고 2배 되면 2배 있고 3배 되면 3배 나오는 답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더 참고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 비례반비례잖아. 결국 비례반비례잖아.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닐 거고 얘도 답이 아닐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되겠죠. 결국은 비유전율이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을 찾아내면 되죠. 단지 동심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이 들어갈 뿐이죠.
이 식은 변화 없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맞습니다. 이런 건 기본식이고요. 저 앞에 있는 거는 이 필은 2제곱 2분의 1. 그죠? 저 기본식이죠. 그래서 저렇게 나왔는데 저쪽은 뭐냐면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답만 보면은 뭐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 뭘 물어봤어요? 기본식은 이거 맞아요. 근데 전기 변이를 물어봤어요. 변이. 변이가 뭐냐? 이 변이의 의미가 여기 이렇게 설명하죠. 전속률. 변이입니다. 변이. 전속밀도를 전기 변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속밀도는 이렇게 불러요. 전기 변이를 하면 다른 말로 전속밀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속밀도 D는 어떻게 될까요? 전속밀도 D는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죠. 이건 기본식이죠. 얘는 에너지. 전속밀도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식. 자, 이거 그냥 기억하면 항상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유전체. 유전체가 어딨죠? 아마 다 설명을 드렸죠. 이런 거 설명 드린 거 기억나죠? 여기 20도 나와 있고 요건 아직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에너지는 알고 있는 시기죠. 정전 용량이고 그 다음에 유전체가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뭐 전화의 분포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정리 엄청 잘하시네. 뭐 이런 것도 다 했었죠. 유전체는 안 보이냐. 저희 저 파일 한 번만 다시 보내주세요. 아니 줬는데 왜 또 보내줘? 야, 저기 단톡방에 들어있어. 있어요. 네, 기다려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다운로드가 왜? 다운로드 한번 받아놨어. 그래요? 교수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래요? 다 졸아요. 그래요? 네. 조는 건 아는데 시간이 잠깐 10분 쉬었다 하시죠, 네. 교수님. 잠깐만 쉬어야 돼. 네,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이제 쉬는 시간 없었어. 이걸 네. 불러 수건. 다들 졸린 것 같아, 교수님. 정신 없다가. 다 왕궁 때문이야. 너무 배부르게 먹여놔가지고. 너무 졸리네 지금. 잠깐 쉬었다.